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비싼 눈 영양제를 몇 년째 챙겨 먹고 있는데도 왜 세상은 점점 더 뿌옇게 보이는 걸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솔직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시력을 바꾸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루테인 한 알이면 눈이 다시 젊어진다고 믿습니다. 광고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연구 현장에서 데이터를 들여다본 제 결론은 다릅니다. 영양제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기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오히려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오늘 그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80세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눈 영양제를 드셨습니다. 비용만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이미 진행된 백내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왜 더 나빠졌느냐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루테인은 황반에 특정 손상이 있을 때 보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화로 진행되는 수정체 혼탁, 즉 백내장을 되돌리는 약은 아닙니다. 노화성 백내장은 70세 이상에서 10명 중 9명 가까이 경험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요즘은 40대, 50대에서도 수술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단순합니다.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생활, 당이 많은 식사, 수면 부족. 우리는 눈을 혹사시키고는 알약 하나로 보상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눈은 혈관이고 신경이고 단백질 구조물입니다. 몸 전체 건강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약국이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하십시오. 둘째, 밤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셋째, 눈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10년은 늦출 수 있습니다. 먼저 아침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에 커피부터 드십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은 위장이 비어 있을 때 흡수 효율이 더 높아집니다. 제가 권하는 첫 번째 습관은 케일 5줄기, 당근 1개, 사과 반 개를 갈아 마시는 것입니다. 왜 이 조합일까요? 케일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합니다. 이는 황반을 보호하는 색소입니다. 게다가 비타민 C와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알약 하나가 단일 성분이라면 채소는 팀플레이입니다. 서로 시너지를 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은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로놉신 형성에 관여한다고 의학계에서는 설명합니다. 밤에 사물이 잘 안 보이는 분들, 눈이 쉽게 마르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펙틴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항산화 네트워크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아침 공복입니다. 3개월만 지속해 보십시오. 세상이 또렷해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 사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주스를 드신 뒤 30분 후에 두 번째 습관이 이어집니다. 블루베리와 요거트 한 컵입니다.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모세혈관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우리 망막은 매우 얇은 혈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혈관이 약해집니다. 블루베리는 그 벽을 보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놉신 제합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야간 시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의미 있는 이유입니다. 요거트의 유산균은 장내 흡수를 돕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케일 주스와 동시에 드시지 마십시오. 지용성과 수용성 성분의 흡수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 차이를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영양 전략을 써도 밤 습관이 망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동공은 어두울수록 커집니다. 그 상태에서 강한 빛이 들어오면 수정체 단백질의 산화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이것이 혼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엎드린 자세는 안압 상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시신경 손상 위험이 커집니다. 녹내장은 증상이 거의 없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밤에는 반드시 조명을 켜고 화면 밝기를 낮추고 가능하면 취침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원칙 20-20-20 규칙입니다. 20분 근거리 작업 후 20초 동안 6m 이상 먼 곳을 바라보십시오. 초점 근육이 이완됩니다. 눈물막이 회복됩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눈은 평생 쓰는 기관입니다. 쉬게 하지 않으면 닳습니다. 또 한 가지, 눈을 비비지 마십시오. 각막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반복적인 마찰은 구조 변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려우면 차가운 수건으로 눌러주십시오. 인공 눈물로 씻어내십시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케일 당근 사과 주스, 30분 뒤 블루베리 요거트, 밤에는 불 켜기, 20-20-20 지키기. 이 네 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존을 줄이라는 말입니다. 건강은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순간이 시작점입니다. 만약 오늘부터 실천하시겠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눈을 쉬게 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시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김어른의 생활설명서에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돕는 동반자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하루 일과표 전체 루틴과 혈당 관리, 온찜질, 흡연과 항산화제의 관계까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아침 루틴과 밤 습관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하루 전체 흐름 속에서 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눈 건강은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입니다. 그 리듬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6시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입니다. 수면 중 우리 몸은 상당한 수분을 잃습니다. 눈의 점막 역시 건조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눈물막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 한 컵은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니라 눈 표면을 깨우는 준비 운동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목과 어깨, 등 상부를 풀어주면 경추 주변 혈류가 개선됩니다. 눈으로 가는 혈관은 목을 지나갑니다. 어깨가 굳어 있으면 눈도 피로해집니다. 눈은 머리와 분리된 기관이 아닙니다. 전신 건강의 일부입니다. 아침 식사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채소를 먼저, 단백질을 다음에, 탄수화물은 마지막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혈당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 단백질 당화가 촉진된다고 설명합니다. 수정체는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수정체 단백질이 끈적하게 변성되기 쉽습니다. 이것이 백내장 진행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밥을 먼저 드시는 습관,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순서 하나가 눈을 지킵니다. 오후 3시 이 시간을 저는 눈의 온천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따뜻한 수건을 약 40도 정도의 온도로 맞춰 눈 위에 15분 올려 두십시오. 눈꺼풀에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기름이 굳어 배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빨리 증발합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해집니다. 온찜질은 굳은 기름을 녹여 자연스러운 눈물막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반드시 20-20-20 규칙을 실천하십시오. 스마트폰, 책, 신문, 텔레비전 모두 포함입니다. 20분 집중했다면 20초 동안 6m 이상 먼 곳을 바라보십시오. 초점을 잡는 모양체 근육이 이완됩니다. 계속 가까운 곳만 보면 근육이 고무줄처럼 긴장 상태로 굳습니다. 피로가 쌓이면 두통, 어지럼, 눈 떨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초는 짧지만 누적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럼 지금 먹고 있는 루테인 영양제는 당장 끊어야 하느냐고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황반 변성 위험이 있는 경우 특정 조합의 항산화 성분이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분이 예방 목적으로 고용량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존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영양제는 보조일 뿐입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흡연과 항산화제의 관계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흡연자가 고용량 베타카로틴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환경에서 특정 항산화 성분이 역설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알약 형태의 고용량 복용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연식품 중심이 더 안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백내장 수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 시기를 고민합니다. 검사 수치가 조금 나쁘다고 해서 바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생활 불편도입니다. 운전이 위험하게 느껴질 때, 신문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을 때, 일상 기능이 떨어질 때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생활 관리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수술은 마지막 선택입니다. 여러분, 눈은 카메라가 아닙니다. 교체 부품이 아닙니다. 평생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눈 건강은 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건강, 혈당 관리, 수면, 스트레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 항산화 방어 체계가 약해집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반드시 화면을 멀리 하십시오.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수정체 산화 스트레스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을 좌우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물 한 컵과 케일, 당근, 사과 주스, 30분 후 블루베리 요거트, 식사는 채소부터, 오후에는 온찜질, 낮에는 20-20-20, 밤에는 불 켜기와 화면 절제. 이 6가지가 여러분의 눈을 지키는 생활 처방전입니다. 80세 어르신이 다시 바늘에 실을 꿰게 된 이유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된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보는 만큼 되돌려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순서를 바꿉니다. 나는 오늘부터 눈을 쉬게 합니다. 그 다짐이 여러분의 노년을 밝히는 첫 불빛이 됩니다. 김어른의 생활설명서는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기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눈과 뇌 건강, 치매와 혈관, 그리고 시력 저하가 전신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 이유까지 더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눈이 침침해지면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눈이 나빠지는 것이 정말 눈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수많은 연구 자료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시력 저하는 종종 전신 건강의 경고 신호라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망막의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는 혈관 중 하나입니다.
이 작은 혈관은 뇌혈관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의학계에서는 설명합니다. 그래서 망막혈관의 변화는 뇌혈관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해 눈은 뇌 건강의 창문입니다. 눈이 흐려진다는 것은 혈관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미세혈관 손상이 진행됩니다.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병명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 핵심입니다. 아침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 식후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 이 작은 실천이 눈뿐 아니라 뇌졸중과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인지기능 저하와 시력 저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들어온 정보는 뇌에서 해석됩니다. 시각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활동량도 감소합니다. 결국 눈 건강은 단순히 보는 능력이 아니라 뇌를 계속 자극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독서를 멈추지 말라고 권합니다. 돋보기를 쓰더라도 괜찮습니다. 글자를 읽고 손주 편지를 쓰고 그림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뇌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수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 체계가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 강한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닙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면 수정체뿐 아니라 전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잠은 눈을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스트레스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 호르몬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혈압과 혈당이 상승합니다. 결국 눈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 균형이 회복됩니다. 눈은 신경이 예민한 기관입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눈도 편안해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하루 전체를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물 한 컵으로 점막을 깨우고 케일, 당근, 사과 주스로 항산화 기반을 만들고 30분 후 블루베리 요거트로 혈관을 보강합니다. 식사는 채소부터 시작해 혈당을 안정시키고 낮에는 20-20-20 규칙으로 근육을 쉬게 합니다. 오후에는 온찜질로 눈물막을 회복시키고 밤에는 불을 켜고 화면 사용을 줄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숙면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처방이 아니라 생활 설계입니다. 눈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바꾸는 순간부터 속도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기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80세 어르신이 다시 실을 꿰게 된 이유는 젊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리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세월의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밤 불을 켜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침 식사 순서를 바꿀 준비가 되셨습니까?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눈을 존중합니다. 그 다짐이 여러분의 10년 후를 바꿉니다. 김어른의 생활설명서는 약을 대신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천을 지속하는 방법과 가족과 함께 눈 건강을 지키는 전략,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문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아직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눈 건강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삶의 태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다 좋은데 오래 못 갑니다. 며칠 하다가 흐지부지 됩니다. 맞습니다. 건강은 결심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구조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천을 오래 지속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은 가족 단위로 바꿀 때 성공률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아침 케일 주스를 혼자 만들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손주가 있다면 블루베리 요거트를 같이 나누어 드십시오. 식탁이 바뀌면 습관이 오래갑니다. 두 번째는 기록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20, 20, 20 규칙을 지켰다면 표시하십시오. 온찜질을 했다면 표시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피드백은 행동 지속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눈으로 확인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낮게 잡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주스를 매일 못 마셔도 괜찮습니다. 일주일에 4번이면 충분합니다. 스마트폰을 완전히 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밤에 불을 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성공이 쌓이면 내는 보상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행동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눈이 나빠졌다고 삶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돋보기를 쓰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수술을 받는 것도 패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치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조기 관리와 생활 개선은 노화 속도를 유의미하게 늦출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손주의 얼굴을 기억하고 배우자의 표정을 읽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창입니다. 시력이 흐려지면 세상과의 연결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눈 건강은 곧 삶의 존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3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약에 의존하기 전에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둘째, 혈당과 혈관을 관리하는 것이 눈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밤의 습관이 10년을 결정합니다. 아침 물 1컵, 케일 당근 사과 주스, 30분 뒤 블루베리 요거트. 채소부터 먹는 식사 순서. 20, 20, 20 규칙. 오후 온찜질. 밤에는 불을 켜고 화면을 줄이기. 충분한 수면. 이것이 여러분의 눈을 위한 생활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에게는 더 천천히 흐릅니다. 80세에 다시 바늘에 실을 꿰은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다시 또렷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눈을 함부로 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식사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밤을 바꾸겠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어른의 생활 설명서는 여러분 곁에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천 가능한 길을 안내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에 밝은 시야를 만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눈과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